자, 시작되는 월요일 주식시장에서 절대로 놓쳐선 안 되는 주식대장의 내일의 급등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보시게 되면 이제 일요일이고요. 이제 오후 5시 10분을 앞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지금까지 나온 좀 시황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일단은 우리 금요일 날 시장 정말 좋았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음봉으로 이렇게 마감이 되고 윗꼬리를 보여주긴 했지만 시장이 나름대로 저점을 잡고 기술적 반등을 보여줬어요. 그로 인해서 그동안에 소외됐던 반도체 이 소부장 관련주들, 뭐 쉽게 말하면은 코스닥에 많이 외면돼 있었는데 코스닥 관련주들이 9월까지 호재가 있거든요. 그런 호재를 안고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전부 다 기술적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생겼죠. 그러면서 시장의 또 분위기가 완전히 지금 바뀌게 되는데, 자, 일단 우리가 현재까지 나와 있는 일정들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일단 지금 가장 큰 변수, 이 호재 안에서 악재가 돼버렸는데, 제가 이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미국이 지금 이란 이 호르무즈 해협 충돌이 다시 재점화가 됐죠. 주말 사이에 급전개가 시작이 됐는데, 우리가 이 이란과 미국이 이 평화협정이나 이런 부분, 종전에 대한 부분을 진행하면서 사실 중간에 몇 번의 무력 충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시장에 큰 영향을 안 줬죠. 여러분, 이번은 완전 다릅니다. 아예 서로가 완전히 그걸 다시 깨버리고 다시 원점으로 되돌렸어요. 결국에는 그로 인해서 시장은 좀 하락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음 주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테마주들, 그런 테마주에서도 좀 주도주 종목들에서 이 반등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후발주를 잡다 보면 지옥을 갈 수가 있으니까 무조건 대장주,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집중해야 될지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하나 말씀을 드릴 거고, 자, 일단 금요일에 뉴욕 증시 같은 경우도 반도체 훈풍 마감을 했거든요. 일단은 우리가 그동안에 정말 이 기다림이 있었던 SK하이닉스가 드디어 나스닥에 상장을 했고, 뭐 290억 달러 규모의 상장이 됐죠. 그리고 청약 경쟁률도 상당히 좋았고 시가총액도 1조 달러를 넘으면서 세계 12위권에 진입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좀 환율에 대한 이 부담감,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 나스닥의 하이닉스로 더 집중되는 모습이 보여지면서 자금 이탈이 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런 부분이 결국에 우리 시장에 양극화가 있었죠. 삼성, SK 하이닉스 아니면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부분들이 코스닥 쪽으로는 분명히 7월부터 하반기까지 계속 이제 돈이 나눠질 거예요. 오히려 더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 내기는 좋을 건데, 일단은 단기적으로 이 리스크를 우리가 감수를 해야 된다. 그래서 반도체에 대해서는 제가 뭐 다음 주 정도에 다시 한번 좀 피드백을 드릴 거고, 일단은 시장의 양극화보다 오히려 분산화가 될 거거든요, 돈이. 그래서 어떤 우리가 하반기까지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이 더 좋다. 반도체 소부장을 담기에는 더 좋다라는 부분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삼성전자가 이 2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하면서도 뭐 매출도 171조, 그리고 영업이익도 89조 원 넘으면서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이었죠. 여기에는 뭐 HBM뿐만 아니라 뭐 D램, 뭐 낸드 플래시 이런 쪽도 전부 다 반영되면서 이 결국 슈퍼 사이클이라 부르고 있는데, 더 중요한 거는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호남 쪽 투자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그런 부분이 뭐예요? 투자는 결국 비용이거든요. 그거를 걷어들이기까지는 이 상승에 대한 부분보다는 조정에 대한 부분이 커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코스닥 쪽에도 더 집중을 해야 된다. 그거를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종목이 시가총액이 코스피 전체 50%를 넘어서면서 양극화가 되고 쏠림 현상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봐야 되는 부분들은 미국의 이제 CPI 발표, 이제 이거는 이제 전쟁이나 이런 부분이 이야기가 되면서 금리 인하가 될지를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거고, 우리나라도 이제 거기에 따라서 기준금리 결정이 있죠. 이게 두 가지가 뭐예요? 시장의 하락 요인이고, 이 TSMC 2분기 실적 발표가 있는데, 자, 이 TSMC 수주 발표로 인해서 다시 한번 반도체 관련주들에 대한 호황도 이어질 수 있다. 일단은 다음 주에 봐야 될 부분은 이런 부분이고, 첫 번째는 이 부분을 좀 집중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우리가 흔히 말씀드리면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한번 추세를 그어 볼 때 여러분 어떤 흐름이 보여주고 있죠? 저점이 밀리고 있는 모습이죠. 고점은 계속 음봉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주가의 매수 심리보다는 매도 심리가 강하다 볼 수 있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의 흐름을 보더라도 마찬가지로 추세가 상당히 가파르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제가 삼성전자 관련해서 개별적으로 영상을 찍었는데 지금 제가 보는 관점은 22만원에서 20만원, 이때는 흔히 말하는 금리까지 팔아서 사야 되는 자리. 근데 그 부분은 나중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다뤄볼 거고,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하루 이틀 빠진다고 해서 잡으면은 오히려 또 물릴 수가 있다. 삼성전자가 제대로 하락하는, 물론 이 하락이 끝이라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이 단기적으로 나올 건데 그 부분은 대략적으로 22만원에서 20만원 사이가 될 거다. 그래서 깊은 조정이 나올 거니까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들,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부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당장 월요일부터 봐야 되는 부분은 보시면 흥구석유, S-오일, GSE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 기업들은 뭐죠? 유가 관련주들이죠. 그리고 천연가스. 제가 천연가스 GSE까지 뽑은 이유는 이거는 그냥 끝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한 주를 좀 크게 흔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뭐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바뀔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월요일부터는 봐야 되는 섹터들이에요. 그래서 유가에서는 흥구석유만 보면 되고, 일단은 그동안에 보시면 21선에 대한 저항을 받던 종목이 21선 위에서 캔들이 마감이 됐죠. 이거는 뭐예요? 수급이 다시 들어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서 1순위는 흥구석유. 그리고 이제 보시게 되면 여러분 S-오일도 오히려 흥구석유보다 더 좋죠. 이게 뭐냐면 시장의 수급을 대형주 쪽으로 많이 쏠림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흐름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S-오일도 당연히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 두 가지 중에서 흥구석유가 만약에 상한가를 간다, 그럼 봐야 될 건 당연히 GS입니다. 얘가 상한가를 가지 하는데 여기까지는 그렇게 볼 필요까지는 없다. 우리는 흥구석유하고 S-오일을 집중하되 여기서 상한가가 나온다면 GSE까지 노려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결국에 지금 물류가 막혔죠. 다시 한번 물류가 막히면서 흥하해운도 어때요? 자, 여러분 차트를 보면 우리가 수급을 알 수 있는 게 그동안에 캔들이 어땠어요?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21선에서 계속 저항을 받았죠. 그런데 이 바닥을 찍고 7월이 되면서 어떤 흐름이 나왔냐면 21선을 돌파하는 캔들이 나왔어요. 잔여 매도 물량이 마무리가 되면서 다시 한번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는 우리가 유가 관련주, 그리고 이제 이 물류 관련주 쪽에서는 흥하해운까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고려아연하고 제가 엘컴텍을 가져왔는데 이거는 뭐 당장보다는 전쟁이 강해지면 여러분 지금 금값 되게 폭락한 거 알고 계시죠? 다시 금값이 올라가면서 안전자산 심리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움직일 수 있는 게 엘컴텍 그리고 고려아연, 요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이번에 전쟁의 핵심이 뭐냐면 지상군 투입은 아직까지 안 합니다. 그럼 결국 뭐예요? 미사일전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 퍼스텍 같은 경우는 뭐죠? 이 미사일을, 이 방공 쪽 미사일을 만드는 탄두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죠. 그래서 퍼스텍 아직 보시게 되면 방산주는 더 21선에 올라가지 않았죠. 얘네가들이 그러니까 1차 탐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연속성이 된다면 우리는 방산주도 이제는 봐야 된다. 그래서 퍼스텍을 1순위로 먼저, 왜냐하면 테마성이 강하고 얘가 상한가를 되게 잘 만들어요. 그래서 차트를 보시게 되면 아직까지 완벽한 되돌림은 아닌데 확실하게 시세를 만들었던 눌림목의 자리가 완성이 됐다. 그래서 퍼스텍, 그리고 당연히 이제 뭐 하나 디펜스, 얘도 마찬가지로 아직 21선에서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죠. 보시면은 이렇게 이 캔들이 유가 같은 관련주들은 이렇게 올라와 있는 모습인데 얘는 아직 내려와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얘는 그 이후에 보셔도 돼요. 그래서 LIG 디펜스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는 저항 매물대에 좀 걸려 있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어때요? 기술적 저점 구간에 좀 많이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눌림목 구간으로 좀 노려볼 수는 있다. 그래서 방산주는 일단은 이쪽이 더 강해지고 뉴스를 보면서 우리가 퍼스텍, 하나 시스템, 그리고 LIG 디펜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식으로 지금 섹터로 나누면 유가, 물류, 그리고 방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가장 좀 아쉬웠던 거, 그러니까 다음 주에 베스트 3는 유가를 봐야 되고 물류를 봐야 되고 그리고 방산을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대장으로는 흥구석유, 그리고 흥하해운, 그리고 퍼스텍.
약간의 좀 어떻게 보면 중소형주 관련주들이죠. 그리고 좀 아쉬운 게 이제 대한강통신 같은 경우도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뭐 광통신, 양자강통신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한 번은 시세로 이 테마성으로 움직였고 이제는 실적으로 움직이는 기업이 대한강통신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시 한번 장기평선을 돌파해서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줬는데 어쨌든 조금 조정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그래서 대한강통신은 그 이후에 좀 모아가는 종목으로 상당히 좋다. 어쨌든 지금 광케이블이나 이런 부분들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 아쉬웠던 게 두산이 여러분 이제 19% 가까이 상승을 했죠. 저점 잡고 19% 상승을 했는데 이 두산이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CCL, 그러니까 뭐 삼성전기가 MLCC 관련해 가지고 정말 엄청 강한 상승 보여줬었죠. 이게 이제 MLCC 관련해서 이렇게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이 동박적 측막이라 그래가지고 두산만 유일하게 납품을 하고 그거를 만드는 이제 회사들이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나 코오롱인도 얘네들 같은 경우 뭐예요? 국민연금이 지분도 지금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얘네들은 좀 아쉽지만 정말 좋은 재료가 이제 저점에서 터지기 시작했어요. 왜? 가격은 올라가고 있는데 주가는 하락하고 있고 우리나라 지금 보시게 되면 환율까지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진짜 매력 있는 종목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전쟁 때문에 조금 더 조정 나올 수 있겠지만 이 세 종목은 두산, 그다음에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코오롱인도 같은 경우는 절대로 여러분들이 좀 놓치면 안 된다.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삼성전자도 오히려 이번 하락에 더 크게 나온다면 정말로 좋은 기회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테마성으로는 흥구석유, 흥하이온, 그리고 퍼스텍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나머지 종목들은 기술주들은 당연히 이번 조정에 우리가 충분히 담을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혹시 이렇게 여러분 저처럼 조금 주식을 하면서 단타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얘기는 정말 여러분들 좋은 얘기가 될 건데, 자, 저도 이제 보통 단타를 할 때 항상 이렇게 이제 저만의 로직을 하나 만들어 놔요. 즉 뭐냐면 주식이라는 게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PSK를 볼까요? 이 주가가 왜 움직였죠? 일단은 뭐 수주 공시나 이런 부분들이 원래 있었고, 이 주가가 움직이는 데는 수급이 들어와야 돼요. 수급이 들어오면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럼 우리는 뭐예요? 올라가는 주식을 찾으려면 수급이 터지는 주식을 사면 됩니다. 근데 그 수급을 누가 터뜨려요? 외국인 기관이 터뜨리죠. 그러면 그 수급이 들어오는 첫 번째 타이밍만 안다면 여러분들도 쉽게 대응을 할 수가 있겠죠. 바로 그거를 알려주는 검색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일단은 금요일 같은 경우는 시장이 좋으니까 6종목 정도 나왔어요. 보시게 되면 제주반도체, 보시게 되면 이대로만 보게 된다면 그래서 언제 사라는 거지? 그렇게 하실 텐데, 자, 1분봉을 보면 달라집니다. 일단은 요거는 뭐 스마트폰도 다 이렇게 활용이 가능한 거고,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어때요? 저는 이렇게 화살표가 뜨죠. 이게 바로 프로그램 매수. 제가 이 조건 검색식하고 요거하고 두 개 연동시켜 놨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에 매수가 들어오면 이런 식으로 화살표가 뜹니다. 강력한 매집에 대한 신호탄이 나온 거예요. 자, 그럼 뭐냐면 바로 이때가 매수 타이밍이에요. 요 시기가. 자, 주가 얼마나 움직였냐면 이렇게 한번 수급이 들어오고 프로그램 수급이 들어오고서 고점까지 9.72%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금호타이어 볼까요? 자, 금호타이어는 언제 들어왔냐? 이거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여러분. 7월 10일 금요일이에요. 자, 이렇게 8시 4분에 한번 들어왔죠. 근데 제가 얘기하지만 NXT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된다. 다만 프로그램 들어온 거는 기억하고 있다가 정규장이 왔을 때 이렇게 돌파가 나오면 이때가 매수 타점이 되거든요. 근데 프로그램 어떻게 해요? 한번 흔들고 정확하게 9시 9분에 한 번 더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죠. 바로 이런 자리가 매수 타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떻게 했죠? 상한가 같습니다. 프로그램 매수 신호 뜨고서 20% 움직였어요.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 매매하시면 돼요. 스마트폰 보시고 1분봉 보시고 프로그램 들어왔다. 그러면 이런 자리 들어가도 대상가 없습니다. 그리고 테스 볼까요? 테스 같은 경우도, 자, 테스 같은 경우가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게 되면, 자, 프로그램 매수가 언제 들어왔냐면 이렇게 8시 2분에 들어왔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공부방에서 피드백을 드려요. 헷갈리시니까. 자, 이렇게 이제 하나의 캔들의 프로그램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런데 정규장이 시작하기 전에 한번 이렇게 흔들다가 이 구간은 어때요? 계속 흔들죠. 한번 돌파를 만들어냈는데
잔여 매도 물량이 많이 쏟아지니까 한번 흔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재돌파가 이루어지죠. 이런 자리는 여러분 다시 프로그램이 매수했던 자리가 회복되면 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까지 갔죠? 12시 51분에 18만 원까지 갔습니다. 얘도 보시게 되면은 대략 15% 움직였어요. 그리고 VM도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첫 번째가 8시 4분, 그 이후에 정규장 시작되면서 보시게 되면 9시, 그리고 9시 5분에 들어왔죠. 이렇게. 그리고 보시게 되면 얼마나 올라갔나. 자, 요 부분에서 이제 매수할 수 있겠죠. 충분히. 매수하게 되면 이렇게까지 15% 움직입니다. 그리고 후성 같은 경우는 7월 9일에도 프로그램 들어오니까 주가 끌어올렸죠. 그리고 다시 한번 10일에 본격적으로 매수가 붙으니까 어떤 흐름이 나왔냐. 자, 여기인데 여기 9시 8분. 이런 자리 다 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가 얼마나 움직였느냐. 이렇게 해서 오후 1시 2분 기준으로 봤을 때 대략 14%. 고점에 팔 수는 없어요. 다 중간중간에 아무 데서나 좋은 수익일 때 팔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TSA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요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이것도 보시게 되면 9시 53분에 들어왔죠.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뭐 반도체나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움직였으니까 이런 자리에서 매수해서 뭐 쭉쭉 올렸으니까 이거는 뭐 버틸만 했겠죠. 보시게 되면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한 14% 정도. 다 살 수는 없어요. 이렇게 한두 종목 정도만 여러분 집중하셔도 충분히 좋은 수익을 내는데 문제가 없다. 즉 뭐요? 우리는 수급이 들어온 자리만 알 수 있다면 단타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난번에 버전 1.0 받으신 분들은 요거 새로운 버전이라서 공부방에서 나눠드리는 거 그거 받으시면 될 것 같고, 이 검색식 나도 한번 받아보면서 한번 매매에 한번 도움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선 제 영상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 눌러주시고, 그리고 영상 이렇게 더보기 누르시거나 고정 댓글 보시면 제가 이렇게 외국인 기관 수급 돌파 검색기 공부방 입장 이벤트 참여 링크가 있어요. 자, 이거를 공부방에서 제가 이제 교육을 좀 해드릴 거예요. 그걸 좀 하시고 진입하셔야 여러분들이 매매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사실 뭐 확실하게 그 1분 봉에서 신호가 뜨지만 그걸 보고 약간 애매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피드백 받으시면 될 것 같고,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설문지가 나와요. 그래서 공부방 입장하기 이거 클릭하시고 여러분들 이제 저 입장 링크 받으실 전화번호 남겨주시고 제출하기 버튼 눌러주시면 요 설문지가 저한테 도착이 되면 제가 한번 우리 구독자인지 확인하고 입장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다시 조금 어려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충분히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은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언제나 상승을 한다. 그리고 우리는 일단 다음 주는 전쟁 관련주로 보셔야 된다. 이게 중간중간 애매하게 끝냈던 그런 전쟁 관련 흐름이 아니라 다시 초기화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 기술주들은 오히려 좀 조정 나올 때 우리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 수익을 내서 그 수익금을 다시 한번 모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주가가 하루 종일 빠질 건 아니기 때문에, 한 달 내내 빠질 건 아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었을 때 큰 수익으로 7월을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아직도 좋아요, 구독하기 안 누르셨으면 한 번씩 눌러주시고 좋은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